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이미 신고가인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하늘이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장에 알리며 12%나 추가적으로 오늘 하루 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평가 매력 속에 계속해서 수급도 좋아지며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자동차 부품주. 지금 사도 늦지 않을까요? 어떤 종목 위주로 공략하면 좋을지 단 하나의 탑픽들을 오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부터 먼저 볼 텐데요. 우리 시장도 잠시 후에 보겠지만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서부터 역시 추가 반등은 포착됐습니다. 뉴욕 마감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상승폭은 다소 제한됐지만 0.1%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이 0.7% 정도 3,6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지수도 0.2% 정도 일단 반등을 주긴 했네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모여서 이틀째 회의를 했지만 시리아 군사 제재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화학무기 사용한 시리아에 대한 군사 제재안 발의했던 영국 측의 발의는 사실상 일단 불발되면서 채택이 안 됐다는 소식인데요. 최소한 유엔에서 지금 조사단이 시리아에 가서 파견이 돼 있는데 조사를 다 끝내고 돌아온 다음에야 공습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측에서도 한번 우리 기다려보겠다라는 스탠스여서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도 좀 주춤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죠. 시리아 공습이 어쨌거나 서방 국가로부터 공습받을 그런 기간 자체가 약간 시간을 벌었다라는 분석 속에 시리아 리스크가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결과 뉴욕 증시가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나왔는데요. 예상은 한 2.2% 정도였었는데 2.5%나 이렇게 예상보다 많이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정말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닌가 때문에 9월 FOMC에서 다시 한번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지표는 좋았었고요. 주간 단위로 매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한 몇천 건 정도 6천 건 감소하면서 예상치보다 적어 실업자 수가 적었으니까 시장에도 호재로 인식됐습니다. 때문에 달러화 강세도 진행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FX 시장, 환시장 얘기하면서 짚어볼 테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도 나흘 만에 반등했다 하더라고요. 마감 지수 보여드립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가 모두 올랐는데 영국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0.8% 정도, 프랑스가 0.6%, 독일이 0.5% 가까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짚어보고자 할 것은요. 바로 전일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인도의 이 루피아 가치가 조금 반등했다라는 것인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요. 자, 인도의 루피아 가치가 이렇게 전일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가치는 올라갔겠죠. 3%가량 루피아 가치가 제자리를 그나마 좀 찾았는데 그 이유인즉슨 인도의 중앙은행 쪽에서 달러 수합 개입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석유를 수입하는 회사를 상대로 일단 달러 매도를 미리 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위적으로라도 자국의 통화 가치 루피아를 강세를 조금 이끌려고 회복을 좀 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시아, 특별히 동남아시아 신흥국 위기, 특별히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가 깊지만 나름대로 자국에서도 이렇게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소식을 좀 공유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코스피 모습 보기 이전에 일본과 중국 잠깐 보고 우리 코스피 모습 보도록 하죠.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오늘 0.6%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의 경우에는요. 지금 13,370선 정도의 모습이고요. 그나마 이제 견조한 중국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100선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오르는군요. 어제까지 한 이틀 연속 약간 아주 약한 폭의 조정을 받는 듯 했었는데 일본은 어제 오르더니 약간 좀 주춤하고요. 중국이 오늘 다시 한번 2,100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걸쳐서 중국은 꽤나 무게감이 있는 제조업 지표 그리고 무역 수지 등이 발표가 될 거니까 중국 쪽 향후에 나올 지표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코스피의 모습 드디어 한번 살펴보죠. 코스피가 191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보다 얼마나 오르나요? 10포인트 이상 더 추가 상승합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신흥국 위기 때문에 1850을 찍었던 코스피가 9월 목전에 두고 일단 1900에 안착 시도를 해주고 있는 셈이죠. 오늘 장 초반에 1920선을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가 상승폭이 다소 줄었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까 고민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수급이 사실 이 앞부분에서 다이나믹하게 흘러갔었는데요. 현재 수급 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정도 사는데 한번 급등했었다가 1920선에서 밀렸을 때 외국인들이 잠깐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 어제 4천억대나 샀으니까 오늘 좀 덜 사고 좀 팔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외국인이 다시 현물에서 매수 전환해주면서 6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역시 쌍끌이 매수로 도와줍니다만 개인 역시 1900 회복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매도입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개인은 코스닥의 반등만을 지금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죠. 자,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일단 600억가량 장중에 매수 전환해서 현물의 매수세를 6거래일 연속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7,500계약 넘게 사줬었던 선물에서는 약간 매도가 나옵니다. 장 초반 한때 2,000계약 넘게 매도가 좀 나왔었던 선물 쪽이긴 한데요. 지금 선물 쪽은 그래도 250선, 250포인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초반 선물 지수가 크게 음봉을 맞았을 때 251.70 찍고 밀렸을 때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다소 강했었는데요. 또 나름대로 개인도 지금 방어하고 있죠. 250선은 계속 지켜지는 지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피도 1910선 정도에서 묶여있는 셈이고요. 네, 이번엔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수급이 여전히 좀 꼬여 있었는데 오늘 역시 장중에 한번 하락 반전된 뒤 여전히 520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한번 보여드리죠. 네, 코스닥 출발은 괜찮았었는데 520선 빠르게 반납한 이후로 회복을 못하고 있죠. 한 1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수급 보시죠.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별히 기관이 계속해서 파네요. 자, 기관이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요. 이제 코스닥이 좀 좋았을 때 이렇게 매수했었습니다. 그게 며칠만 6거래일만. 기관이 이제 코스닥을 덜 팔더니 드디어 사려나 보다라고 했었지만 아직까지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속해서 어제 오늘 이 시각 현재로 봤을 때는 기관의 매도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외국인들 380억 이상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는데 잠깐 코스닥의 주요 주체들이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이제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다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뭘 많이 파는가? 제약, 셀트리온이 약간 의심스럽죠? 기관은요, 뭘 많이 사는가? 코스닥에 좀 매도를 줄였을 때 오락문화, 운수장비, 부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의외로 이틀 연속 빠지고 있죠. 1110원대가 한번 열리고 어제 장중에 1109원에서 그래도 지지력을 보였는데 1109원이 깨지진 않았습니다만 오늘까지 추가 하락을 하는 것은 다소 역시 의외라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여드리겠는데요. 장중에 이렇게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NDF에서부터 좀 올랐었고 2원가량 반영하면서 1111원 정도에서 출발했었는데 쭉 상승폭에 줄다가 하락 전환했었고 오늘 1109원까지도 열리면서 1108원 40전까지 밀렸었군요. 제가 왜 의외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미국의 2분기 GDP가 예상보다 잘 나왔었고요.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급반등을 했었고 달러 유로도 약간 눌렸었고요. 달러가 유로화 대비 엔화 대비 모두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오늘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다라는 것은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다소 출회되는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되네요.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늘 또 오르네요. 135만 원,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여기를 안착해서 회복하려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2%대, 기아차도 2%대, 정말 못 말리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미리 출발한 주도주라 사기가 어렵겠다라고 했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어제 나홀로 2%대 오르더니 오늘은 또 조금 쉬는군요. 나머지 종목 더 보시죠. 걱정했던 SK 하이닉스도 오늘 한 2%가량 올라오면서 28,000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LG화학이 약간 눌립니다만 신한지주 진행 좋네요. 1.6%가량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판 더 볼까요? 현대기아차가 강했었고 삼성전자가 견조했는데 은행주 일부 종목이 괜찮았었고요. 삼성화재가 2%대, KB금융도 1.7%. 오늘 금융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1조 원 넘는 수주 소식을 아랍에미리트부터 했다라는 소식, 컨테이너 수주였었죠.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이 들어가 있는 운수장비 섹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삼성전자만 좀 따로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띄워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빠졌었다가 지금 박스권 거의 상단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박스권을 뚫어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 131단 5만 원대까지, 오늘 6만 원대까지는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꽤나 괜찮은 양봉이 이틀 연속 출현했었고 오늘은 약 시가 정도 부분에서 1%대를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아까 잠깐 봤으니까요.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오늘 전문가와 함께 탑픽을 찾아볼 자동차 부품지 현재 시세도 잠깐 분위기를 보자고요. 한일유화가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내고 13% 급등, 성우하이텍이 4%대, 화신 역시 4%대, 세종공업 평화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로 안 오르네 싶으시겠지만은 지금 차트 열어보시면 모두 신고가 영역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일유화만 이 정도인가 아마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차트만 조금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탑픽은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님 도와주실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건 오늘 신고가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한일유화 차트입니다. 네, 이어서 금융주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금융주 아까 몇몇 종목이 좋았었죠. 삼성화재도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KB금융도 한 2%대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금융도 2%대, 금융주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주 일단 은행주 정도만 따로 떼서 보면은 7월달 예대 마진이 상당히 좀 개선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진이 좀 좋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어제 또 S&P 루머도 좀 있었고요. 금융주들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로 금융주에 대해서는요.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가지만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집중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200 편입 관련해서 희비가 어떻게 걸리는 종목들 보여드립니다. 호텔신라가 예상된 그런 뉴스이긴 했지만 역시 편입이 되니까 4.6% 정도 뜨죠. 지금 67,400원, 고가는 69,000원이었는데 호텔신라 차트 좀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는 많은 분들을 웃게 하기도 했던 종목이지만 많은 분들을 울게 했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호텔신라가 지난 7월 고점이 69,600원이었는데 오늘 밀렸던 오늘 고점이 역시 69,000원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200 편입 호재 없이도 호텔신라는 충분한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고 좋은 종목이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전 고점인 7만 원 돌파를 먼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엔 STX 관련주입니다. STX 지주회사 채권자 파산 신청으로 인한 악재도 있고요. 어쨌거나 코스피 200에서 호텔신라의 자리를 내주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요. 지주회사 덱스는 지금 거래가 정지돼 있죠. 자, 이번엔 분할 재상장 이틀째를 맡고 있는 NHN 엔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하한가, 오늘은 하한가가 살짝 풀리고 있죠. 거래도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요, 지금 한 11만 원대, 10만 원대 후반 하는데 어제 제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10만 원대 들어오면은 트레이딩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웹보드 게임 규제 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14만 원 정도 목표가 보고 있는데 일단 조심스럽게 트레이딩 할 요량으로 매수는 NH 엔터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의견 오늘도 나온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엔 셀트리온 한번 보여드릴까요? 셀트리온이요, 문제입니다. 3일째 급락하고 있고요. 6% 정도나 오늘만 급락하면서 5만 원 주가가 붕괴가 됐습니다. 셀트리온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램시마 관련 호재가 있었던 셀트리온이 램시마를 이제 유럽에서 정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자마자 열리기가 무섭게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8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지만 8월 상승분이 이미 다 반납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 동안에만 셀트리온이 얼마나 빠졌냐? 20%나 셀트리온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7만 원을 바라보던 주가가 5만 원까지 붕괴될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인데 잠깐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도 엄청나게 매도, 그 전에도 이런 엄청난 매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5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매수를 쭉 해나가면서, 그렇죠? 이 와중에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이 코스닥까지 조합해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거래소가 어떤 종목보다 1조가량 매수를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던졌던 종목 셀트리온이 오늘도 매도를 맡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이 셀트리온에 대한 팁도 좀 여쭤보는 시간 보너스로 마련해보지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는요. 이 램시마라는 게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에 대한 복제약이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쪽 관련해서 역시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이 같은 시장에 뛰어든다고 역시 우려가 셀트리온 쪽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자, 이번엔 오락 문화 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코스닥에 대한 매도를 여전히 줄이면서 뭘 사는가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와 더불어 엔터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SM이 바닥권에서 6%대 급등하고 있고요. YG엔터가 3%대, JYP도 2.5% 올라옵니다. SM은 계속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때도 3분기,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일단 실적 관련해서 조금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안 좋은 소식은
예당이 일단 정리매매에 들어가면서 80%대 폭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재석 회장의 사망 이후에 사실 바로 직전에 상장 폐지에서 한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죠. 근데 100억대 유증을 못 받으면서 뷰티풀 라이프로부터 결국 오늘 상장 폐지 결정 속에 계속 정리매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0%대 폭락하면서 주가는 100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주 특별히 몇몇 종목들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실적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하늘이화도 물론 실적주겠고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급등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대덕 GDS 비롯한 여기 종목들도 모두 오늘 실적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대덕 GDS가 상당히 좀 괜찮은 진행 보였었는데 하림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약간 음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갭상승했다가 상승폭이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덕 GDS 한번 볼까요? 오늘 실적 호조 소식에 많이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상승폭이 많이 줄어서 음봉으로 바뀌고 있는 대덕 GDS. 그렇지만 지금 정도 가격대인 2만 원 아래쪽 19,500원 이하에서는 오히려 살 수 있는 좋은 가격대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목표 가격이 전문가들 말을 인용하면 이전 고점대 5, 6월 고점된 2만 3천 원 정도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렇게도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요. 대덕 GDS는 삼성전자 향 부품이 상당히 의존도가 좀 낮은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없이 실적을 좋게 냈기 때문에 향후 더 전망이 좀 오늘 밝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림홀딩스 무화학 역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르고 신풍제약 역시 실적이 좋았습니다만은 문제는 루멘스가 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대표 블록들 이후에도 서울반도체는 그나마 수급이 조금 괜찮으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루멘스가 실적 악화 속에 오늘 5%대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TV 수요 특별히 백라시트 유닛 수요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LED, BLU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힘이 없는데요. 관련해서 역시 우리 ETI도 거론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ETI는요. 거래 정지됐다가 풀렸는데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분기 매출이 3조가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정 공시를 오늘 냈습니다. 근데 분기 매출이 그래도 6조밖에 안 됐습니다. 시총 대비해서 와 이건 장사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역시 오늘 투심이 안 좋아지면서 하한가는 아니지만 급락세를 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돌고 있는 테마 한 가지가 있죠. 바로 DMZ 테마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는데 북한도 DMZ 세계평화공원 한번 검토해보지 뭐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코아스가 두 자릿수 때 자연광경이 7%대 역시 상한가를 한번 코아스만 찍었고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 종목이 없습니다. 상승폭은 두 자릿수 상승을 보여주는 게 유일하게 코아스 정도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팁 드리죠. 포트 종목 담아야 될까? 9월달 그렇게 걱정된다는데 사실 오늘 9월 증시 전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자동차 부품주를 챙겨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포트에 이 종목 살까 말까 뺄까의 결정은 무엇보다 실적이 돼야 된다라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잠깐 코스피 차트 보면서 시장 팁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말을 요약한 시장 팁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박스권 거의 상단에 왔습니다. 박스권의 상단이 한 1900, 한 3, 40포인트 이평선이 다 몰려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딱 걸려서 저항을 맞고 있는 1920선에 위치한 경기선마저라도 좀 돌파를 시켜줬으면 하고요. 박스권 상단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한 종목을 샀다고 해서 꾸준하게 몇 달이고 들고 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빠르게 수익이 나면 실현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기 민감주를 바닥권에서 사셔서 경기민감 대형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면 이제 슬슬 매도하시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동차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굳이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홀딩하되 자동차에 대한 신규 매수 완성차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이만큼 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보유자들의 지금 영역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자동차 부품주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탑픽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코스닥에 대해서 아마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중소형주와 대형주 간의 수익률 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와 지금이라도 중소형주 다 그냥 좀 정리하고 대형주로 갈아탈까? 라고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전문가들이 그러진 말라고 지금 이미 그런 식으로 매매했다가 또 한 번 더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수익률이 낮지만 일단 이렇게 된 거 기다려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나왔으니까 같이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곧바로 잠시 후에 자동차 부품주 전문가 모시고 탑픽 찾아보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매매하시는 개인분들 수익률의 반전을 노리고 싶으실 텐데 오늘 기회가 오는 걸까요? 자동차 부품주 탑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요, 샘플러스 정지훈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멘토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특별히 오늘 한일이화로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미 전문가들은 이전에 주도주로 슬슬 시동을 걸었다고 본다면서요. 예, 일단 자동차 부품 섹터에 대한 실적 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시장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지표가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산업 생산 같은 경우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쪽에서의 일단 해외 생산 부분들을 좀 증가를 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일단 해외 법인들을 좀 보게 된다면 터키나 중국 쪽에 대해서 일단 생산량을 좀 유일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좀 추가적으로 일단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중국 법인에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함께 엮인 부분들이 전기차입니다. 일단 전기차가 올 하반기에부터 출시가 되면서 일단은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될 것이고 2014년도에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좀 줄줄이 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은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중기적인 시작에서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 밸류에이션 매력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오늘 한일이화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신고가 상태에서 급등을 해버렸는데 자동차 부품주 하면 뭐 특정 한 10개 종목 정도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우선적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중국 법인에 얼마만큼 좀 진출을 해 있는가를 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한일이화 같은 경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올해부터 IFRS 국제회계 기준이 좀 도입이 되면서 연결재무제표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우량한 자회사를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현재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떨어지게 되는. 여전히 지금 현재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예. 우량한 자회사들, 즉 중국의 강소법인뿐만 아니라 대동에 대한 실적 회복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자회사까지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센서스를 좀 보게 된다면 목표가를 약 25,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이를 일단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공략을 해야 됩니까? 기술적으로. 예,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고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까지 동반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 약 85만 주 정도의 거래가 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된다면 오늘의 저가를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약 17,000원대 초반권역 정도가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오늘 저가죠. 단 저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네요. 이 종목을 굳이 잡지 않고도 다른 종목 좋은 게 많은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 일단 한일이화를 빼고 나서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전기차 이슈,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산업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 매출이 약 1,4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고요. 96억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상반기 때 최고 실적을 낸 이후에 일단 미국 전기차 업체죠. 일단 테슬라 모터스에 대해서 납품 확대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은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그냥 단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좀 클릭을 몇 종목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떤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고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잘 가는 신고가 내는 그룹도 좀 있어 보이고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면서 쑥쑥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있는데 뭘 가장 탑픽으로 보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또 뽑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일단 제가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종목은 만도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대형 섹터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 만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상당히 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보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고스란히 좀 반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만도의 경우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일단 만도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좀 진출을 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현대기아차 그리고 뿐만 아니라 GM 쪽에서도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만도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는 중국 시장에서의 성패는 고객사의 다변화 부분들을 좀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의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좀 축소를 시켜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고객처가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일단 만도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일이화라든가 우리산업, 평화전공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소 좀 가벼운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먼저 올라간 이후에 만도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여유 있게 상승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시장이 7월 시장 때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만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됐습니다. 즉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만도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력이 최근에 굉장히 좀 있었던 그런 종목 위주로 마음을 결정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도로 좀 돌아서야 됩니까? 우선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 혹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라면 그래도 살아있는 종목군들 하는 게 좋겠죠. 다만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좀 돌아올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도 같은 종목이 좀 더 안전한 그런 종목 매수 관점으로 좀 봤을 때는 좀 더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제가 제시를 해드린 부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 전 좀 크게 잡고 있습니다. 만도요? 네, 그럼 크게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얼마?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보신다니까. 예. 우선적으로 만도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73,800원의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재차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 4개월째 양봉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죠. 5개월 선이 이제 누워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지금 현재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1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이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11년도에 대량의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의 단가적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되면 18만 원대 수준이거든요. 이 라인대를 개인이 매수를 해놓은 게 아니라 기관 쪽 혹은 외국인 쪽에서 블록으로 받았습니다.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블록으로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고점에서 물려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대는 넘어설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3만 원대만 좀 잘 뚫어주면 만도 14만 원, 그 이상 18만 원 넘어 20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좋다 하셨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차트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만도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탑픽이었었는데 보너스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보너스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셀트리온 5만 원도 깨졌는데 사실 오버슈팅이었다 뭐 이런 분석도 앞서 있긴 했었어요. 주가가 흐름이 좋을 때요. 네, 셀트리온 참 바닥권역에서 26,000원 거의 뭐 고가권역에서 반토막이 난 이후에 급등을 한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마치 개별주 마냥 움직이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일단 램시마에 대한 재료가 일단 터지면서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말과 똑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외국인 쪽에서 상당 부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의 대량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즉 차익을 하고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일단 바닥권역을 좀 확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좀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은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조금 나시다가 혹은 많이 나시다가 그래도 이제 급락하는 걸 보고 아니야 올라올 거야 그래도 셀트리온인데 하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좋은지, 외국인들은 언제까지 팔까요? 우선적으로 외국인들의 마음은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제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은 뭐 20만 주에서 10만 주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최근에 매도의 모습들을 보시게 된다면 50만 주 이상씩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6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오늘 같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매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즉 수급선인데요. 수급선을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자리대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점인 49,200원짜리대가 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1차적으로 47,000원, 그 다음에 43,000원대까지 지지라인이 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여기에서는 일단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 53,000원에서 55,000원, 즉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챙겨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일단 신규 매수는 제가 봤을 땐 좀 관망적인 자세가 좀 좋겠다라고 그렇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일단 좀 두렵습니다. 그래요, 셀트리온 5만 원 붕괴됐는데 대응법까지 챙겨드렸고요. 무엇보다 오늘 곁들인 셀트리온보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탑픽이 만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중장기용으로 안정적인데 20만 원 목표가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우 멘토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종목 분석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마켓 마칩니다.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